제가 오늘은 그 튜토리얼 챕터 이제 11장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은 그 NLP예요. 자연어 처리 주제예요. 그래서 조금 그 약간 좀 뭐랄까 이 지오피지시스트들한테는 어느 정도 좀 거리감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이제 요번 주에는 못하고 시간 관계상 다음번 챕터 11 후반부가 트랜스포머라는 거거든요. 그때 가면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지금 그 딥러닝에서는 큰 추세가 있어요. 하나가 이 트랜스포머가 모든 걸 다 대체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미지 쪽도 이제 트랜스포머로 다 돌았어요. 그러니까 돌았다기보다도 계속 찾아내고 있고 응용을 그쪽으로 관심 많이 갖고 말하자면 더 워낙 잘 되니까.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사실은 원래 목적은 그 자연어 처리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거를 왜 자연어 처리 언어만에 이미지도 하자 뭐 다 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를 알면은 사실은 지금 스테이트 오브 아트 테크놀로지에 대한 지식이 생기는 건데 어쨌든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이해하려면 이것저것 사전적인 그런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이런 그 텍스트 프로세싱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좀 중요하다고 봐서 꼭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그 여기서는 지금 좀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머신러닝 응용의 텍스트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 일단은 꼭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이 프리프로세싱 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언어 텍스트를 가지고서 그 소위 모델을 할 때,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로 넣어서 이제 프로세싱을 할 때 크게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거든요. 백오버드 어프로치하고 시퀀스 어프로치.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좀 해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이제 트랜스포머하고 시퀀스 학습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LP가 사실은 굉장히 응용이 많아요. 사실은 그 이미지보다도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bird's eye view로 NLP 전체를 한번 본 건데 텍스트 주제가 뭔가 이건 텍스트 분류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컨텐츠 필터링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는 그 말하자면 댓글이나 이런 거에 욕설 같은 게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다 점검할 수 있고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거죠. 감정 분석. 특히 이게 포지티브냐 아니면 영화가 좋다는 거냐, 영화 나쁘다, 영화 리뷰 그 소위 판정하는 거. 그리고 언어 모델링. 이거는 지금 아주 그냥 뭐 난리 난 거죠. 언어 모델링이. 그러니까 단순한 체포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고 있어요. 얘가 불완전한 문장 다음 단어 만드는 게 기본적인 원리긴 합니다. 뭐 오랫동안 해왔죠. 트랜슬레이션 똑같고 그리고 이것도 실용적인 그 활용도가 높아요. 서머라이제이션 그걸 긴 거를 한 단락으로 줄여가지고 하는 거. 그런데 이 NLP의 히스토리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19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그 초까지는 거의 요 시대는 언제냐면요. 머신러닝 시대예요. 딥러닝 이전. 그때는 디시전 트리나 아니면 로지스틱 회귀 이런 방법으로 주로 했었고요. 딥러닝이 들어오면서 사실은 그 이게 RNN이라는 게 원래 있긴 있었는데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거를 좀 획기적으로 개선한 게 LSTM이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거. 이 LSTM이 말하자면은 조금 거의 메인, 그러니까 그 거의 대세였어요. 한동안은. 2017년도까지. 그런데 2017년 그 5년 전이네요, 벌써. 트랜스포머라는 이 그 아키텍처가 나오면서 판도가 확 바뀌었어요. 그 RNN은 이제 다 사람들이 막 버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랭귀지 모델 문제고 RNN 자체의 그런 응용은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 궁극적으로는 이 트랜스포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전에 그 이전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텍스트는요. 그 뭐죠? 전처리가 중요해요. 프리페어링 텍스트 데이터. 왜냐하면 알다시피 텍스트를 입력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 그 입력 노드에 집어넣을 때 숫자뿐이 못 집어넣는 건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소위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여기선 불러요. 뭐 왜 이렇게 이름을 했는지 조금 뭐 디지타이제이션이 사실은 맞긴 맞는데 너무 그건 좀 그 예스럽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텐서로 텍스트
입력을 뉴메릭한 그 텐서로 다 바꾸는 거를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보통 NLP에선 부릅니다. 그리고 아예 모듈 이름도 막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벡터라이제이션이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단계를 거쳐야지만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가 표준화, 그러니까 스탠더다이제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뭐 소문자로 다 만들어주고 그리고 점을 다 제거하고 뭐 콤마 제거하고 그러니까 문장과 관련 없는 거 다 제거하고 모든 게 다 똑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게 스탠더다이제이션이고요. 토크나이제이션이 그 다음 단계입니다. 얘는 그걸 잘라주는 거예요. 여기 바로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함께 설명하면 좋은데 The cat sat on the mesh라는 게 있는데 얘를 스탠다이제이션 하면은 여기 대문자 다 소문자로 바뀌고요. 점은 지워버리는 걸 이런 걸 그 표준화라고 그러고요. 토크나이제이션은 문장이니까 너무 긴 거니까 이거를 작게 잘라줘야 되거든요. 보통 가장 쉬운 방법은 단어별로 자르는 게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어로 잘라내요. 이렇게 그걸 토큰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덱싱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단어 하나마다 어떤 숫자를 부여해요. 결국엔 숫자를 써야 되니까 그게 인덱싱 과정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보통 그 말하자면 벡터라이제이션, 요 스탠더다이제이션, 토크나이제이션, 인덱싱까지 가는 거를 그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요. 사실은 요걸 또 그대로도 쓰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 원하드 엔코딩이나 아니면 임베딩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서 이제 입력 노드에다가 넣는 포맷으로 바꿔줍니다. 가장 그 뭐 직관적으로 제일 이해가 잘 되는 건 사실 원하드 엔코딩인데 그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서 요즘엔 임베딩을 많이 쓰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실험은 요거 두 가지 다 해볼 겁니다. 원하드 엔코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 토큰을 인덱스를 만들어내면 그 보캐블러리 개수만큼의 숫자가 나오잖아요. 다양한 숫자들이. 그 숫자들을 집어넣는 방법은 노드에서 숫자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보캐블러리 길이만큼의 벡터를 만들고 몽땅 제로로 채운 다음에 요 위치에 세 번째 걸 1, 뭐 26번째 걸 1 해가지고 말 그대로 하나만 1로 바꿔치기 하는 그러한 그 소위 인덱싱 그러니까 엔코딩 방법을 쓰는 겁니다. 또는 임베딩 방법은 다시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텍스트 스탠더다이제이션 하면은 뭐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뭐 요런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sunset came, 점 찍고 세마이콜론 있고 여기 뭐 멕시코의 이자가 말하자면은 이거 뭐죠? 그 불어에서 쓰는 액센트 같은 거고 뭐죠? 이거 어퍼스트로피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다 지워버리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말하자면은 지금 여기 그 스탠더다이제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토크나이제이션은 그렇게 또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가장 직관적으로는 워드 단어로, 그러니까 단어별로 이렇게 잘라주는 게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하긴 해요. 그리고 그 단어 사이에는 공백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것보다는 또 다른 시도를 많이 해요. ngram이라 그래가지고 그 단어를 몇 개씩 엮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이그램이라 그러면 두 개씩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토큰으로 쓰는 걸 바이그램이라고 그러고 뭐 트라이그램, 뭐 포스그램 뭐 이런 식으로까지 쿼드그램까지 가긴 합니다. 근데 보통 바이그램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 다음에는 문자 레벨도 써요. 사실은 문자 레벨. 근데 이거는 처음에 초기에만 쌓은 데다가 요즘은 잘 안 쓰고요. 실제로 요즘 거 제가 뭐 관심이 있는 일이 있어서 다른 거 좀 살펴보는 게 있는데 이것도 다 아니고 단어를 그 어근별로 잘라주는 이런 식의 그 토크나이제이션이 사실은 대세인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그 우리가 관심 있는 그 대상을 이렇게 잘라주는 그 과정을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되고요. 이러한 토크나이즈된 거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소위 모델에 적용할 때 모델에 따라 또 달라요. 사실은 시퀀스 모델을 쓸 때는 보통 그 시퀀스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어가 순차적으로 들어온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워드 레벨 토크나이제이션이 가장 적절한 거 맞아요. 근데 백 오브 월드 그 모델이라고 조금 그 좀 다른 어프로치인데 이거는요. 그냥 셋 단위로 보는 건데 그때는 ngram 토크나이제이션이 좀 더 정확하다는 거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자 하는 그 뉴럴 네트워크 모델의 그 아키텍처에 따라서 사용할 토크나이제이션도 좀 다르긴 달라요. 그렇지만은 거의 워드 레벨 또는 뭐 ngram 워드 레벨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vocabulary indexing. 지금
단어의 그 최소 단위 토큰을 다 찾은 건데 그걸 가지고 못 집어넣으니까 숫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 찾아진 단어들을 그 집합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순서를 쭉 정한 다음에 얘 1번, 얘 2번, 얘 3번 이렇게 번호 부여하는 게 다예요. 그게 인덱싱입니다. 이거를 그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작업입니다. 여기 아예 코드가 나와 있어요. 물론 굉장히 이피션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걸로 동작해요.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되겠구나라는 어떤 감을 잡는 것도 참 중요한데 보캐브러리라는 변수를 딕셔너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그 문장들이 쫙 들어있는 건데 그거 하나하나의 문장을 이렇게 텍스트로 받아내고 그 문장을 스탠다다이즈를 해가지고 소문자로 바꾸고 거기 뭐죠 콤마 다 없애고 그런 게 텍스트고요. 그 텍스트를 토크나이즈 하는 거 이렇게 잘라내는 거 이거 굉장히 쉬워요. 요 뒤에 또 바로 이제 코드로 만들 건데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러면은 그 문장 하나당 토큰이 한 예를 들어서 단어가 10개면은 20개 그 문장 길이에 따라서 개수만큼의 단어가 나오겠죠. 그 단어를 하나씩 골라내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보캐브러리에 집어넣는데 보캐브러리 딕셔너리에 집어넣을 때 이미 들어간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없으면 집어넣으라는 이런 문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 겹치지 않게 그 한 가지만 들어가겠죠. 한 개씩만. 그래서 그 집어넣는 방법도 우리가 보캐브러리 그 선언하는 거 똑같아요. 키하고 보캐브러리 그 딕셔너리의 키와 밸류 어사인하는 게 이거거든요. 키를 집어넣고 근데 랭스를 하죠. 이 랭스는 뭐냐면은 보캐브러리에다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랭스가 0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랭스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덱스로 쓰면은 당연히 그게 그 바로 제 끝에 어펜드 한다 그러죠. 단어를 하나씩 어펜드하고 그 어펜드한 위치 번호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여기 보캐브러리가 쫙 만들어져요. 그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토큰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어떤 숫자인 건데 토큰은 문장이죠. 문장. 잠깐만요. 그죠? 토큰 단어인 거죠. 단어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이거를 원학 그 엔코딩으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보캐브러리가 말하자면 단어의 개수니까 단어 개수 사이즈만큼 제로를 만들고 그 특정한 보캐브러리의 토큰의 그 숫자 번호를 가져와서 그 번호에 있는 그 제로 벡터의 그 위치에다가 1이라고 놓고 아주 간단하죠. 물론 근데 이렇게 안 하죠. 왜냐하면 이미 다 만들어 놓은 그 모듈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얘가 그런 동식으로 작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가끔 가다가 보면은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 관습적으로 많이 쓰는 포맷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보캐브러리 인덱스를 만들 때 처음에 2개는 디폴트로 빼놔요. 뭐 예를 들어서 인덱스 0번째는 빈 공백 문자를 나타낼 때 공백 문자라기보다도 그러니까 empty 토큰을 나타낼 때 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거 1이라는 토큰은 거기 보캐브러리에 없는 거 그런 거를 왜냐하면 unknown 단어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 보캐브러리 없으니까 뭔가 특수 문자를 써야 되는데 그 용도로 이렇게 빼놓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들어가냐면 3번째부터 항상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여기에 좀 설명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일일이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건 아닌데 그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그 모듈이 있어요. 거기 어디야? 그 캐러스에 아예 있습니다. 레이어가 층이. 그러니까 텍스트를 벡터라이즈 말 그대로 그거 다 해주는 거죠. 스탠다다이즈하고 토커나이즈하고 인덱스까지. 근데 그 과정을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이것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래스로 한번 벡터라이저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건데 뭐 너무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가 사실은 코드를 할 것도 다른 것들은 없어가지고 이 코드를 조금 한번 보면서 이 그 파이썬에서 여기 그 벡터라이제이션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거를 최적화시켜서 만든 모듈을 쓰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스탠다다이즈 하는 과정 생각보다 무지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텍스트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텍스트는 문자열이니까 이 lower라는 함수를 쓰면요. 다 소문자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그 소문자로 바뀐 다음에 이 텍스트를 그 문자 단위로 쭉 이어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어붙일 때 하나씩 검사하면서 얘가 소위 펑크츄에이션, 스트링 안에 그
점, 피리어드, 컴마, 세마이컬론 또는 그 콜론 뭐 등등 몇 개가 있어요. 아예 predefined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빼내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다 빼내고 나머지만 조인하는 겁니다. 얘가 두 줄로 끝나요. 진짜 사실은. 그리고 토크나이즈도 굉장히 간단해요. 토크나이즈는. 지금 보면은 이미 스탠다다이즈 요 함수를 써가지고서 모든 걸 다 정제했죠. 그 다음에 단어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는 거는 요 스플리트 함수 쓰면은요. 그 디폴트 값이 공백을 기준으로 모든 단어들을 그 어레이의 엘리멘트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어레이화 되는 거예요. 딱 두 줄로 다는 거죠. 그리고 make vocabulary라는 요거는 그 이제 말하자면은 데이터셋에 있는 모든 단어를 vocabulary로 만들고 아까 봤던 그 코드의 일부분이 여기에 삽입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 지금 보이죠? 처음에 두 개는 일단 디폴트로 빼놔요. 그러니까 0번은 그 empty string이고 1번은 unknown을 나타내는 키를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는 그 세 번째부터 이제 그 새로운 여기서 스탠다드제이션 끝나고 토크나이즈 끝나고 그 토크나이즈 된 그 단어 키를 이름으로 써가지고서 value를 3, 그러니까 아니죠. 2가 들어가 있지. 다음에는 2, 3, 4, 5, 6, 7 하나씩 집어넣는 게 답니다.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나중에 또 활용하기 위해서 inverse vocabulary라는 걸 만들어 놓는데 얘는 키하고 value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딕셔너리, vocabulary 딕셔너리는 그 키가 단어고요. 그리고 value가 그 번째 숫자거든요. 근데 그거 뒤집어 놓는 거예요. 때때로 그 뒤집은 게 훨씬 편하기도 하니까 그걸 해놓는 거고요. 그래서 encoder, decode라는 요 그 디폴트 여기 안에 내장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encoder는 간단하게 이 문자열이 이제 그러니까 문장이 들어오면 그거를 숫자로 쫙 바꿔주는 함수고요. 그리고 decode는 숫자를 여기 주면은 그거를 문장으로 다시 바꿔주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한 작업이 그거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그 스탠다다이제이션과 토크나이즈, 보캐블러리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그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디코드, 엔코드는 활용하는 것만 이따 보고 그냥 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험을 벌써 해봅시다. 바로 이거 그 제가 다 실험 한번 해보고 그 실험 결과가 보여지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 그 노트북으로 똑같은 거 시뮬레이션하는 거 아주 쉬울 거예요. 일단 벡토라이저라는 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인스턴스 만들고 데이터셋을 문장 3개를 넣고 있죠. 지금 이런 그 여기 그 어레이로요. 그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집어넣고 있고요. 얘를 make vocabulary에 집어넣으면 여기 make vocabulary가 그 vocabulary를 안에다가 만들어 놓죠. 여기 self.vocabulary 그죠? 그래서 그 여기 이제 vocabulary가 벡토라이저 안에 make vocabulary로 vocabulary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벡토라이저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오브젝트 안에. 그래서 이 예제 문장 하나 집어넣습니다. 예제 문장. 그리고서 벡토라이저의 엔코딩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요 문장을. 그러면은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2, 3, 5, 7, 1, 5, 6. 그러니까 요 세 개의 문장으로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를 정렬해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그 다른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 어사인된 그 단어들의 숫자를 다 어사인할 준비가 된 거예요. 벌써 요 두 줄로. 아니 한 줄이죠. 한 줄. 죄송합니다. 입력하고 말하자면은 코딩 그 프린트하는 것까지 한 거니까 한 줄로 다 끝난 거고요. 디코더는 요 2, 3, 5, 7, 1, 5, 6이라는 요 문장에 엔코딩된 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다시 그 문장이 돼서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unknown key 있죠. 요거는 뭐냐면 still이라는 단어인데 없었거든요. 원래 vocabulary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키라는 걸 여기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뭐 별로 우리가 만드는 코드니까 이해는 잘 되지만 뭐 굳이 우리가 만든 걸 쓸 필요 없죠. 케라스 안에 텍스트 벡토라이제이션이 바로 그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훨씬 편해요. 그걸 쓰면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하는 일이 뭔지를 이제 이해된 거고요. 쓰는 방법 이렇게 그 가져오고요. 텍스트 벡토라이제이션이라는 모듈을 가져와서 얘를 그 대신 여기에 그 아규먼트 하나 정도는 줘야 돼요. 아웃풋 모드를 인티저로 결국 받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티저로 이렇게 출력해서 쓰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텍스트 벡토라이제이션이 바로 이 그 벡토라이저와는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썼던 거랑 똑같이. 그래서 얘가
뭐 텍스트 표준화, 그리고 토큰화 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기본 여기서 우리가 그 어떤 그 뭐죠? 하이텍이 좀 들어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지금 그 사전에 말하자면은 가정하고 들어간 거, 소문자 변환하고 구도존 제거하는 거 그거 똑같고요. 그리고 토큰화도 공백으로 분할하는 거 똑같습니다. 쓰는 방법, 또 하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 원하면은 그 커스텀 펑션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의 그 아웃풋 모드 인티저 요것뿐만 아니라 스탠더다이즈하고 스플릿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함수로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말하자면 또는 그 소위 자르는 방식이라든지 단어 자르는 방식이라든지 지금 단어 자르는 방식은 그걸로 자른 거거든. 기본은 그 뭐 공백으로 자른 거고요. 그리고 여기 스탠더다이즈는 그 공백 아니 뭐죠? 소문자 만들고 펑츄에이션 없앤 거거든요. 그거 말고 더 추가적인 작업들이 많이 시도돼요. 그때는 이렇게 함수로 만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똑같은 작업을 다른 함수로 표현한 것 뿐인데 별로 이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텐서플로우 스트링 스플릿을 쓴 거, 여기서 로어 케이스를 만들 때 스트링즈 로어 텐서플로우의 스트링즈, 그러니까 넘파이 게 아니라 그냥 그 텐서플로우 걸 쓴 거 그 차이예요. 그렇게도 잘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사실은 그 오브젝트만 그 만드는 거지 아직 그 벡터라이제이션 안 한 겁니다. 벡터라이제이션을 하려면 특히 보캐브러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캐브러리 만드는 게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데이터셋은 어레이를 주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이렇게 아까처럼. 그리고 그거를 그 어디에 함수에 집어넣으면 어댑트라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 벡터, 그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어댑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그 입력으로 받은 모든 문장이 갖고 있는 보캐브러리를 찾아서 정리해서 이런 식의 지금 get vocabulary라는 함수로 이제 완성된 vocabulary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건 당연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그 예약된 거라 그랬죠. 빈 문자, 빈 단어하고 unknown, 나머지는 그냥 단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쫙 골라서 세트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집합으로. 자, 그래서 지금 그 뭐 보캐블러리는 조금 전에 봤고요. 지금 그죠? get vocabulary로. 그리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엔코딩 하는 방식이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그 문장을 지금 이거는 어떤 특정한 말하자면은 그 보통 커퍼스라 그러는데 말뭉치라 그래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뭐죠? 문장의 큰 집합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보캐블러리를 만들어 쓰죠. 그래서 쓸 때는 당연히 새로운 문장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새로운 문장이 들어오면 얘를 어떻게 인코드 하는지를 보면은 그냥 입력만 하면 돼요. 벡터라이제이션 거기에 입력을 집어넣으면 인코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당연히 케라스에서 텐서플로우 전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텐서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7, 4, 5, 9, 1 그러니까 그 보캐블러리 몇 번째의 단어인지가 이렇게 다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 타입하고 모양이 출력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디코딩 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통 그 vocabulary, inverse vocabulary의 integer i4, 오케이. 이건 함수를 쓴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그냥 그 사실은 디코딩 할 일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가르쳐 준 거고요. vocabulary를 다시 그 딕셔너리 타입으로 만든 다음에 딕셔너리 안에 있는 그 i번째 말하자면은 인티저를 하나씩 말하자면 인버스 보캐블러리를 찾아낸 거네요. 여기서는 이 친구가 그 enumerate vocabulary 하면 순서가 거꾸로 되기 때문에 아마 inverse vocabulary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decoded sentence 만드는 요거 한 줄짜리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거니까 아마 이거는 그 코딩, 그러니까 파이썬 코딩 쓰는 방법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공백 문자와 조인을 그리고 단어 하나씩 찾아서 해당하는 인덱스에 있는 번호에 있는 단어를 그러면 이렇게 되고 아까처럼 똑같이 됐죠. 우리가 만든 코드랑 동일한 그런 그 동작을 합니다. 그죠? 그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이라는 이 내부 케라스 모듈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여기까지가 프리프로세싱이 다예요. 사실은 이제 프리프로세싱은 끝난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문장이 있으면은 어떤 문장이든지 간에 그 문장을 이제 토큰으로 바꿔서 토큰이 갖고 있는 숫자로 변형은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다 그랬죠. 셋 방식과 시퀀스 방식. 보통 둘 다 같은 의미인데 BOW라 그래서 back of words라 그래서 이렇게 백 안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뭐죠? 자료 안에 그런 단어들이 들어있으면은 순서고 뭐고 이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단어가 그냥 덩어리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막 백 안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거는 셋 개념이죠. 집합 개념.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모델,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를 훈련해보고 뭐 이런 거, 그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퀀스 문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소위 응용일 때는 좀 다른 아키텍처를 씁니다. 사실 이 백오버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댄스 모델을 쓰는 거고요. 댄스 레이어를 이게 순서 문제는 우리가 배웠던 RNN을 쓰는 겁니다. 리커런트 모델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요즘에 우리가 좀 다음번에 배워볼 하이브리드 방법, 트랜스포머는 그것도 아니에요. 순서는 구애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마음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위치는 또 중요해요. 위치. 이게 좀 애매한데 트랜스포머를 배워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순서, 차례는 중요하지 않지만 위치는 중요하게 따지는 그런 방식의 알고리즘이 있는데, 걔는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은 그렇게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요거 무비 리뷰 자료 유명한 IMDb입니다.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뭐 필요 없는 폴더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요거 지우라고 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하나 가져온 무비 리뷰 가져온 다음에 한번 디스플레이 해본 거예요. 여러 개 중에 아마 몇천 개가 있는데 지금 정확히 카운트 안 해봤어요. 저도 여기 뒤에 나오나 아마 2만 개, 2만 개. 그러니까 5만 개네요. 5만 개 자리예요. 5만 자료. 그런데 그 중에 한 문장만 보는데 꽤 긴 문장도 있어요. 이렇게. 지금 보면은 I first saw this back in the early 90s UK TV. I did like it then, but I missed the chance to tape it many years as blah blah. 그러니까 내가 90년대 이거 TV에서 봤는데 그때 녹음 못했는데 너무 좋았다. 뭐 그러니까 포지티브. 지금 긍정적인 무비 리뷰 예지 하나 본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폴더 안에 있는 그것을 정리를 좀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거는 자세하게 저도 안 살펴봤어요, 사실은요. 네거티브 쪽에, 포지티브 쪽에 몇 개 있는지 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한번 살펴보는 것 뿐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데이터로 입력받을 때는 요걸 씁니다. 사실은 이거는 여러 번 한번 써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텍스트 데이터셋 여러 번 아니겠네요. 텍스트는 처음이니까. 텍스트 데이터셋 from directory라는 이런 소위 모듈이 있어요. 케라스 모듈 중에. 그러니까 폴더 가르쳐주면 되고요. 폴더. 이건 폴더 위치고요. 거기 안에 포지티브 폴더도 있고 네거티브 폴더가 따로 있거든요. 이렇게 그걸 가져다가 이렇게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줘요. 데이터셋은 트레이닝 자료하고 저희 입력 자료하고 타겟하고 한꺼번에 잘 정돈해서 갖고 있는 거고요. 이때 배치 사이즈까지 주면은 배치 단위로 잘 정리해서 갖고 있어서 우리가 아마 데이터셋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어요. 뭐죠? 개와 고양이도 이렇게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했었는데 여기서는 텍스트 자료도 똑같이 이렇게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케라스 인터널 포맷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자료 그리고 테스트 자료를 2만 개, 5천 개, 2만 5천 개 이렇게 나눠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훈련 자료, 밸리데이션 자료, 테스트를 더 많이 쓰더라고요. 여기서는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게 한 2만 5천 개를 띄워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만든 다음에 일단 트레인 자료를 한번 살펴본 거예요. 지금 여기 아까 보면은 배치 사이즈를 32로 줬거든요. 일단은 요거 데이터셋 만들 때. 그래서 입력, 얘는 인풋과 타겟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데이터셋은 항상 인풋하고 타겟, 왜냐면 라벨, 그걸 한꺼번에 갖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로 출력받은 다음에
그거의 모양을 한번 본 거예요. shape. 그러니까 32 정도 길이고요. 길이가 32,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니까. 그리고 타입은 스트링, 문자열이죠, 당연히. 그리고 타겟도 32개인데 얘는 타겟은 그 인티저 32, 그러니까 포지티브, 네거티브니까 1, 0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아예 인풋 그 자료를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인풋 제로, 타겟 제로. 그리고 지금 포지티브니까 1이고요. 타겟은요. 인풋은 그냥 지금 보다시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문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도 말하자면은 프로세싱이 안 된 거죠. 그냥 문장이에요. 그냥 문장. 그리고 그거를 말하자면은 그 소위 이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으로 일단 정도를 해서 쓸 거죠. 자, 일단은 그 가장 간단한 그 백 오브 월드 어프로치, 그러니까 댄스 레이어로 프로세싱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한 단어 단위로 토큰을 만드는 거를 그 유니그램이라고도 해요. 왜냐면 바이그램 이전이니까. 그래서 유니그램 방식으로 그 코딩을 엔코딩 한 거를 그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요 단어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하나의 토큰이고 얘를 숫자로 바꾼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그 멀티 핫 벡터로 인코딩해서 씁니다. 그 내용은 잠깐만요. 여기 보이든가? 아마 보일 거예요.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 벡터라이제이션 하는 과정 여기 나오는데 일단은 오브젝트 그냥 만드는 거고요.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할 거 여기서 그 토큰의 길이는 그 좀 정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무한히 많이 쓸 수 없어서 한 2만 개 정도 토큰의 그 길이는 그겁니다. 보큐러리의 종류, 그러니까 단어의 종류가 몇 가지까지만 허용할 건가? 2만 개 허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 모드는 그 멀티 핫이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 말하자면 그냥 인티저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벡터라이제이션에서는 아예 그 소위 엔코딩까지 다 그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위 뭐죠? 원핫 엔코딩이나 또는 멀티핫 엔코딩이나 또는 그냥 인티저나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가 주는 대로 이렇게 리턴을 받을 수 있어요. 참 편해요. 그래서 이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에 그 adapt라는 함수를 써가지고 우리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죠. 근데 여기 데이터는요, 그 우리가 데이터 셋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데이터 셋에 그 입력만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트 입력, 텍스트 말하자면 과연 얘는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이니까 타겟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벨은요. 그래서 이걸 끄집어내서 어댑트해서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했고 그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 된 그 값을 가지고서 말하자면은 다시 이 데이터셋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너리로 바뀌어진 거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준. 요거는 조금 좀 살펴보세요. 저도 말하자면 좀 이거를 빨리 쉽게 설명하기는 좀 힘든데 이 람다라는 기능이 있는데 요거는 그 함수를 굉장히 간단하게 그냥 그 아규먼트의 내용에다가 함수를 써서 우리가 그 뭐죠? 어레이 프로세싱을 아주 쉽게 하는 그러한 그 문법이 있거든요. 그 람다 문법이라고 그 문법을 쓴 겁니다. 근데 결국에 여기서 하는 일은 별게 아니라 이 그 우리가 데이터셋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데이터셋을 만들었는데 이 데이터셋이 원래는 그 그러니까 그 뭐죠? 소위 벡터라이즈 되기 전에 말하자면은 그 문자열이었어요. 근데 그 문자열을 벡터라이즈 해가지고서 말하자면은 그 멀티 핫 벡터로 바꿔준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모양일까 한번 살펴보면은 그 명확해지는데 여기서 조금 한번 그림을 그려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여기 이 친구 그 이제 지금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핫 엔코딩으로 바꾼 다음에 그 입력 모양을 보면요. 입력이 32바이 2만으로 나와요. 그죠? 이 32는 당연히 그 배치 사이즈고요. 배치 하나당 2만 개니까 2만 개는 지금 여기 이만한 2만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그 길이가 2만인 벡터가 있는데 몽땅 제로예요. 몽땅 제로. 근데 어딘가에 그 첫 번째 문장이 갖고 있는 단어 위치마다 1이라고 이렇게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제로고. 이게 말하자면 멀티 핫 말하자면은 그 벡터로 바꿔준 그 예입니다. 그러니까 요 모양을 봤을 때는 사이즈가 그런 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타겟은 당연히 변함없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은 근데 그 숫자를 그냥 플로우트 타입으로 그냥 인티저지만 이렇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111이 happen to be 앞쪽에 있네요. 그죠? 그 첫 번째 거 하나 프린트 해봤는데 첫 번째 앞쪽에 몇 개가 말하자면은 그 있는 거죠. 그리고 얘는 네거티브네요. 그죠? 그 0이니까 그 네거티브 평이네요. 길이가 2만이고 자,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프로세싱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모델, 그 뭐죠? 뉴럴 네트워크는 너무 간단해요. 지금 겐 모델이라는 걸로 뉴럴 네트워크 만드는데 이거예요. 케라스 인풋은 인풋 사이즈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입력에. 걔가 길이가 그 2만짜리 벡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2만짜리 벡터 길이가 들어간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히든 디멘전 16으로 줬으니까 히든 레이어인데 노드가 16개짜리 쓴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 그리고 액티베이션 렐루를 한 거고. 드랍아웃은 당연히 그 오버핏 줄이려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벌써 그냥 2층 구조예요. 그냥 그 댄스 1을 쓰죠. 왜냐면 출력단에서 얘가 포지티브 평인지 네거티브 평인지 시그모이드 함수로 그 말하자면 판단하는 거고 그걸 모델로 만들어서 RMS 프로브로 최적화시켰고 로스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큐러시 모델 만드는 거. 근데 이렇게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그걸로 모델 만들어서 그러니까 2레이어짜리 16 노드짜리 그러니까 입력은 2만 개 그리고 중간에 히든 노드 16개 그리고 출력 노드 하나 그렇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프로세싱 해본 거예요. 모델 피팅 한 겁니다. 그리고 요 데이터는 당연히 그 조금 전에 우리가 데이터셋 포맷으로 만든 거. 그리고 요거는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캐시라는 걸 왜 쓰는지 모르겠는데 요걸 쓰면은 좀 더 말하자면 좀 효율적인 거 봐요. 그래서 하나씩 가져오는 것 같고요. 에포크는 10번 돌렸어요. 제가 이거 직접 실험해 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모델은 이런 겁니다. 2만 개의 벡터가 들어가서 그 멀티아 벡터죠. 그 결과 하나 나오는 거 그리고 쭉 굉장히 그 오래 안 걸려요. 이건요 간단해요. 그래서 0.887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테스트 에큐러시예요. 테스트 에큐러시. 근데 이 그 배분이 정확히 half and half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맞은 거, 그러니까 포지티브 앤서 50%, 네거티브 앤서 50%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가장 기본적인 에큐러시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그게 50% 나와요. 근데 이거는 88.7% 나왔으면은 별로 나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IMDb 데이터 소타 찍은 걸로는 최고로 잘 나온 점수가 95%라고 들었어요. 이 데이터로. 아주 굉장히 다양한 걸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 너무 간단한 모델이잖아요. 그죠? 2층 구조. 그런데도 이게 89%나 나온다. 뭐 굉장히 쓸모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by gram으로 하면은 어떻게 달라질까? 너무 간단하죠? 여기서 그 벡터라이제이션 할 때 여기서 그 스탠다, 그러니까 뭐죠? 그 토크나이징 할 때 단어 2개씩 잘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2개씩만 묶어주는 게 아니라 단어 하나는 하나로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거 2개, 그 다음에 또 2개나 하나 또는 2개인데 겹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종류가 나올 거다라는 거고, 그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 벡터라이제이션 그 알고리즘을 쓰면요. 여기서 디폴트가 ng이라는 그 아규먼트가 있는데 원래는 1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니그램으로. 근데 얘를 2로 바꿔주면 알아서 이런 그 바이그램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그 토크나이징 할 때 그리고 아웃풋 모드는 조금 전 거랑 똑같죠. 그리고 토큰 2만 개 한 거. 지금 요 과정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조금 전에 모델도 당연히 똑같고요. 그냥 들어가는 데이터만 좀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바이그램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 바이그램이니까 이걸 다시 한번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그 데이터 셋에서 얘를 다시 한번 프로세싱 해주기만 하면은 지금 그걸 가지고 돌렸더니 이거는 뭐 설명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10번 똑같이 돌린 건데 토큰을 이제 2개 단어씩 묶어줬더니 어떤 일이 생겼느냐? 조금 더 좋아졌어요. 896 그죠? 0.889였는데 요거는 그 텍스트북에 있는 결과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돌린 결과예요. 그래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은 뉴럴 네트워크는 그 초기화 값에 따라 다르니까 0.8963인데 어쨌든 약간 더 좋아지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은 텍스트 관련된 그 NLP에서는 아주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된 게 많아요. 이게 TF-IDF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Term Frequency라는 것과 그리고 Inverse Document Frequency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단어가 많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단어가 많이 보이면 그러니까 단어가 등장을 많이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그게 턴 프리퀀시인데 그거를 강조한 그 숫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모든 문장에 또 다 등장하는 거는 별로 중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어나 더나 뭐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거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턴 프리퀀시 아마 인버스가 그래요. 그 빼기가 아니라 그런 다음에 그 인버스 도큐멘트 프리퀀시라는 거를 이렇게 두 가지의 그거를 프로세싱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그 단어 인덱싱을 할 때 그냥 그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렇게 이 웨이팅을 줄 수가 있어요. 웨이팅. 이거 중요해. 이 단어 중요해. 이 단어 중요해. 이런 식의 그 소위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너무 간단해요. 그거를 그 몇 번 등장하느냐 그걸로 하고 싶으면은 카운트라는 요 아웃풋 모드를 쓰면 되고요. 카운트. 그러니까 이거는 멀티 하드 엔코딩이 아니라 카운팅까지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TF-IDF라는 좀 더 고급장, 요거는 TF만 쓴 거예요. 그러니까 텀 프리퀀시만 쓰면 카운트고요. TF-IDF라는 아예 옵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고급 옵션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뭐 프로세싱하는 건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에 아웃풋 모드를 했으니까. 그리고 벡터라이제이션에서 숫자로 바꿔줄 때 그 숫자가 이제 더 이상 그런 그 원핫 인코딩의 1이 아니라 이런 의미를 갖는 크기 숫자를 갖겠죠. 그것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걸 갖다가 똑같이 적용하는 건 똑같죠. 왜냐하면은 2만 개의 길이가 들어가서 그 모델을 그 뭐죠? 댄스 모델은 똑같은 거 쓰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16짜리 그 히든 있고 그 아웃풋 모드 하나고 입력은 2만 개인데 2만 개 벡터가 0, 1, 0, 0이 아니라 0, 뭐 3 또는 2 또는 뭐 아마 실수 값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봤더니 0.892. 근데 뭐 의도는 좋았으나 결과가 안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항상 좋은 건 아니. 여기서 뭐 설명은 좀 그 궁색하긴 한데 어쨌든 얘보다는 바이그램보단 좋았지만은 그 아니 그러니까 유니그램보단 바이그램 자체보다는 뭐 못하더라 뭐 이런 그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돌렸을 때는 894가 나왔거든요. 약간 좋아졌어요. 제가 돌렸을 때는 893이었거든요. 저는요. 그 바이그램이 893. 제가 돌려본 거 아까 요거 89 그죠? 약간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때 다른데 큰 말하자면 적어도 무비평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무비평에서는요. 자, 그런 다음에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있죠. 뭐냐면은 이렇게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서 프로세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인퍼런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또 다른 아주 깨끗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데이터는 이 그 우리가 보케브러니아에서 처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여기서 조금 그 제안하는 방법은 이 그 소위 벡터라이제이션을 여기에 모델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데이터도 벡터라이즈가 돼야 되잖아요, 사실은. 왜냐면 아까는 벡터라이즈를 다 해버린 거예요, 미리. 테스트 자료까지, 그죠? 그런데 새로운 자료는 당연히 벡터라이즈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벡터라이즈 그 모듈이 아예 그 레이어의 하나를 차지해도 돼요. 그게 허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주 편하죠, 그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새롭게 모델을 만들어서 인퍼런싱을 해야 된다. 뉴 데이터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텍스트 벡터라이제이션이 그 원래 인풋 다음에 모델로 그냥 바로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모델로 들어가기 직전에 벡터라이제이션 해주는 거 한 번 더 준 거. 그리고 지금 이거 워킹하는 코드입니다. 그래가지고서 한번 적용해 봤더니 요 문장 That was an excellent movie. I loved it. 그러니까 너무 좋아. 이거 포지티브 앤서네요. 결과가 89.21 나왔네요. 그러니까 제대로 평가한 거죠. 그죠? 이런 문장은 제대로 나온다는 거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지금 이건 백 오브 워드 방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뭐죠? 말뭉치 방식이에요. 말주머니 방식.
그 댄스 레이어를 쓴 거.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뭐죠? 언어 처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RNN이 만들어진 이유가 바로 그건데 이걸 한번 안 써보면 서운하죠. 그래서 이걸 시퀀스 모델로 만들어서 이제 해보는 것도 여기서 제안을 하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퀀스 모델을 만들려면은 이것도 사실은 그 벡터라이제이션에서 가능해요. 벡터라이제이션에서 너무 고맙죠. 이 맥스 토큰 그뿐만 아니라 맥스 랭스라는 걸 또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추가적으로 보면은 여기 있군요. 이름. 그 아규먼트 이름 다르네요. 죄송합니다. 이 벡터라이제이션 우리가 만들 때 벡터라이제이션 할 때 이 보케브러리 길이가 맥스 토큰이고요. 아웃풋 모드는 그대로 인티저로 한 거고요. 아까 우리가 원핫 엔코딩 그런 식으로. 근데 이 그 아웃풋 시퀀스 랭스를 아웃풋 시퀀스 랭스라는 걸 줄 수 있는데 시퀀스 랭스를 주면 시퀀스로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한번 이 결과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한 문장이 들어가면 그 문장 단어 하나하나가 별도의 벡터로 만들어져야 돼요. 굉장히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이지만 어쩔 수 없죠. 시퀀스식으로 하려면은. 그래서 이 시퀀스로 만들어주는 과정은 똑같아요. 여기 그 옵션 하나, 아규먼트 하나 들어가는 거 말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걸 하고 나면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 벡터라이제이션 한 다음에 시퀀스 타입으로 이렇게 나오죠. 이 32는 배치 사이즈고요. 300이 시퀀스 사이즈, 시퀀스. 그러니까 문장 하나마다 문장의 길이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거를 다 다르다고 다 다르게 할 수는 없으니까 픽스 해버려요. 300개가 최대. 300개 길이로 어디는 텅 비어 있고 어디는 꽉 차 있겠죠. 그래서 300개 길이의 단어로 구성된 시퀀스로 다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를 보니까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지금 보면은 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단어 이게 300개예요. 300개가 뭐냐면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요. 첫 번째 문장에 단어들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숫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다 원핫 인코딩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퀀스 하나하나씩 쑥쑥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바꿔주는 과정이 여기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시퀀스로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뭐 너무 간단해요.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 16을 하고 캐러스 인풋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보면은 입력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원핫 엔코딩으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11이라는 요 숫자는 길이가 얼마냐면요. 길이가 맥스 랭스가 그거거든요.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원래는 여기서 2만하고 600을 썼는데, 제 GPU에서 안 돌아가서 제가 바꾼 거예요. 사실은 제 걸로. 그러니까, 이거 깨져요. 전 그거 메모리도 안 돼요. 그러니까, 길이가 2만인, 보케브러리 2만인 벡터. 근데 숫자는 딱 하나, 11번째 것만 1인. 그거예요.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핫 엔코딩을 바꿔주고 나면, 요거는 좀 모양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시퀀스가 이렇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에서 입력 들어가고 여기가 히든 레이어고 그게 말하자면 두 번째고 두 번째 거고 세 번째 거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개수가 이거를 몇 개를 한 거냐면 이거를 300개를 한 거예요. 지금 시퀀스를 300개. 그죠? 이걸 300개 한 건데 그 300개가 하나씩 들어가는 거는 또 얼마나 크냐면은 길이가 2만인, 길이가 2만 개. 왜냐면은 보케브러리 크기랑 똑같아야 되니까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1인, 몽땅 제로고, 몽땅 제로. 이런 게 이렇게 여기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 단어 들어가고, 그 다음 단어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게 시퀀스 말하는 프로세싱 하는 방식이니까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코딩은 간단하다는 얘기입니다. 코딩은 이렇게 간단해요. 원한 엔코딩 집어넣고, 더군다나 바이디렉셔널로 합니다. 여기서 LSTM인데 히든 레이어의 노드 개수 32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이디렉셔널로 LSTM을 돌려보고 그거 하나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오버피팅 없애려고 드롭아웃 썼고요. 댄스 마지막에 이제 하나. 그리고서 쭉 돌린 겁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쭉 돌려보니까
이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0.873. 그다지 오히려 나빠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1% 정도 이래서 그냥 비슷한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외로 또 시퀀스가 잘 안 동작하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요 인풋 아웃풋 모양을 좀 알면 좋죠.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입력되는 사이즈 자체가 여기서는 제가 아까 좀 제 거에서 안 돌아가서 줄였다 그랬잖아요. 원래 여기 텍스트북에서 제한한 건 600개 시퀀스 쓴 거고요. 그 벡터의 길이는 2만이고 그래서 하나의 말하자면은 그 무비 리뷰 그러니까 뭐죠? 무비 리뷰가 지금 6만 개인데 6만 개죠? 5만 개, 6만 개였던가? 6만 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5만 개였던가? 잠깐 헷갈리네. 어쨌든 지금 뭐 1200만 번의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플로팅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인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또 이거예요. 이게 원합 벡터를 쓰기 때문에 그래요. 2만 개의 몽땅 다 제로고 하나만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거의 안 씁니다. 원합 벡터 쓰는데 이제 없어요. 그 대신 워드 임베딩을 써요. 워드 임베딩. 이 워드 임베딩은 또 그 스토리를 얘기하고 왜냐면 그 말하자면 이거를 그 만들어내는 방식이나 이것을 그 구하는 알고리즘을 설명하려면 좀 길긴 길어요.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그 벡터의 길이를 그 이제 2만 개를 한 몇백 정도로 아주 컴팩트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그 엘리멘트 값이 이제 의미를 갖는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원화 엔코딩의 가장 큰 문제는요, 그 단어의 의미를 반영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필름이라는 단어와 무비라는 단어를 원화 엔코딩 하면요, 그 0이 전부고 1이 하나가 어딘가에 서로 다른 곳에 있어서 얘네 두 개는 서로 오토고날해요. 알다시피. 그죠? 얘네들 그 덧 프로덕트 시험이 0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모든 단어들의 덧 프로덕트가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단어의 유사성에 관한 정보가 원화 엔코딩에는 그 선형 대수학적으로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형 대수학적으로 그 값이 의미를 갖도록 다른 곳에다 매핑하는 게 그 임베딩이라는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 대신 임베딩 할 때는 벡터의 길이를 컴팩트하게 줄여요. 뭐 256 정도 예를 들어서 몇만이었던 거를 또는 뭐 길어야 1024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만들면요. 이거 재밌는 거는 아마 이거에 관한 그 페이퍼나 말하자면은 그 리포트 많이 봤을 텐데 비슷한 것들끼리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울프, 덕, 타이거, 캣,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심지어는 그 두 개의 벡터에 말하자면 뺄셈을 해주면요 비슷한 그런 방향성을 가져요. 이 그 울프하고 독은 도메스티케이션 된 거 그 차이잖아요. 타이거하고 캣이 똑같이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게 그 벡터 방향도 똑같아져요. 그런 게 돼서 이게 의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을 갖게 돼요. 원활 엔코딩은 이 왼쪽에 있는 이런 네 개의 벡터 길고 몽땅 제로 하나만 일이던 게 그 대신 실수값으로 꽉 채워 있는 그 대신 짧은 컴팩트한 이런 벡터로 만들어져서 이거는 근데 일일이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보여주는데 별로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미 만들어 놓은 임베딩 벡터를 쓰는 게 참 좋습니다. 그건 구글에서 또는 오픈 AI 이런 데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대신 뭐 영어겠죠. 거기는 우리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도 네이버나 어디서 만들어 놓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단어에 대해서 이 임베딩 벡터를 만들어 쓰는 게 좋습니다. 근데 쓰는 방법은 너무나도 또 간단해요. 여기 그 레이어에 임베딩 레이어라는 게 있는데요. 얘가 하는 일은 그 좀 더 의미 있게 컴팩트하게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은요, 이거를 그 의미를 몰라도 쓰는 게 너무 쉬운 게 입력 벡터 크기, 그 다음에 출력 벡터 크기만 써주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2만 개의 그 원합 벡터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256개로 만들어주겠다. 인베딩 레이어 쓰면은 256개로 바꿔줘요. 그 대신 그 실수값으로 256개가 채워졌겠죠. 그리고 그 대신 그 이거는 그 내부적으로 여기 주어진 그 뭐죠? 이 모델에서만 그러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는 이 모델에서만 적절한 거라서 유니버설한 의미를 가질 수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쓰는 거는 간단하다는 걸 여기서 또 강조합니다. 지금 케라스 인풋에다가 레이어 임베딩이라는 걸 지금 하고 있죠. 여기서. 여기가 바로 2만 개가 256으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이 디렉션을 똑같이 돌려버린 거예요. 아까 그 소위 뭐죠? 그 뭐예요? 600바이 2만이었던 게 그죠? 그 2만 개가 지금 256으로 바뀐 겁니다. 길이가. 그래서 다시 한번 바이 디렉셔널 LSTM 2번 돌려서 이거를 쭉 봤더니 얘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슬쩍 봤더니 안 좋아졌어요. 이거는. 근데 여기에 무슨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큰 차이는 없는데 하여튼 1% 정도 떨어졌는데 여기 설명도 사실은 그 의미가 있긴 있는 게 그 인베딩을 할 때 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 우리가 하고 있는 뭐 쓰고 있는 벡터의 길이가 짧아요. 무슨 말이냐면 문장이 그 문장을 집어넣으면은 이 정도까지는 의미 있는 단어들로 채워주고 나머지는 문장의 길이가 짧으니까 텅 비어 있는 게 많아요. 뒷부분에. 왜냐하면 이렇게 길게 잡은 이유는 300개나 말하자면 600개로 잡은 이유는 아주 긴 문장까지 포함하기 위한 거잖아요. 문장이 다 길이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처리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 처리하는 것도 쉬워요. 옵션을 안 썼던 거예요. 우리는요. 여기는 사실 옵션에 요거 하나만 써주면 돼요. 어딨지? 요거 mask zero true라는 그러니까 그 어디 있죠? 여기 어디야? 인베딩 그 할 때 그 제로는 좀 그 말하자면 그 지워버리고 제로가 아닌 것들만 가지고 인베딩을 만들어라 의미 있게 만들어라 하는 거니까 이것도 가지고 옵션 하나만으로도 간단하게 되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조금 좋아져요. 0.872. 그러니까 이러면은 뭐 그냥 원화 때 그거랑 비슷해서 얘가 그 왜 여기 뭐죠? 무비 리뷰에서 이게 별다른 효과를 못 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여기는 적절하지 않다 하는 거죠. 아주 단순하게 넘어갔는데요. 사실 이렇게 인베딩 안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만들어 놓은 게 유명한 게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요즘에 많이 쓰는 건 글로브라는 거예요. 글로벌 벡터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2014년에 나온 건데 스탠포드에서 만들어서 배포한 건데 이것도 그 길이별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100짜리로 할래, 200짜리로 할래, 300짜리로 할래, 인베딩 벡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운로드 받아서 그 중에 나는 100차원짜리, 그러니까 그 인베딩 길이를 100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바꿔주는 인베딩 벡터가 있거든요. 그거를 쓰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근데 보니까 그 워드 벡터는 그러니까 단어는 엄청난 크기의 단어예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쓸모가 있는 거죠. 그 영어권에서 쓰는 단어 40만 개의 단어를 압축해서 100차원의 인베딩 벡터로 만들어 준 거니까 그걸 쓰면 좋겠죠. 그래서 그 인베딩 벡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에 나온 거고요. 여기에 그 보캐버러리하고 뭐 인베딩 매트릭스 여기 인베딩 인덱스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매트릭스니까 인베딩 그 뭐죠? 인베딩 저희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가 쓰는 것도요. 그냥 행렬 하나예요. 행렬 하나. 그런데 그 어느 그 컬럼이 어느 단어인지 그게 다 매핑이 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각 컬럼의 길이는 당연히 길이가 100인 거죠. 지금 100짜리를 지금 우리가 인베딩 벡터 디멘전을 그걸 잡았으니까 그거를 뽑아서 그냥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베딩을 쓰는 방식 여기서 여기 아주 쉽게 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맥시멈 토큰 개수, 인베딩 디멘전, 인베딩 이니셜라이제이션, 정확하게 뭘 다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까 봤던 그 몇 가지 그거에 대한 거니까 그대로 쓰면 되고요. 여기도 마스크 제로까지도 이렇게 쓰고 그래서 그 인베딩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삽입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소위 이미 만들어진 컴퓨티드 조금 고급 인베딩 벡터로 인베딩한 그러면은 길이도 짧고요. 그죠? 이제 그 600바이 2만이었던 게 600바이 100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것도 돌려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좋아졌으려나? 근데 의외로 별로 또 좋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무비 리뷰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보통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 본 여러 가지 예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프로세싱을 할 때 댄스 레이어를 쓰는 건 한계가 있고 이 시퀀셜하게 더군다나 지금 바이 디렉셔널로 지금 앞뒤로 막 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또 글로브 벡터를 쓴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그 살펴본 요 내용은 그 결국에는 그 댄스 레이어를 쓴 거랑 이거는 백 오브 워드 모델이라 그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 RNN을 쓴 거.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만 해본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개가 더 있죠. 컴브네이트하고 트랜스포머. 이게 바로 다음 그건데 이게 요즘엔 대세입니다. 또 이제 텍스트 프로세싱에도 컨볼루션도 쓰고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또 다른 아키텍처로 하면은 더 정확하고 요즘에 그 아마 그 들어본 적이 있을걸요. 거기 구글 직원 한 명이 뭐 그 우리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그 엔진 미네르바의 뭐 뭐지 자아 인식이 생겼다라고 말하자면 인터뷰를 해가지고 해고되고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게 트랜스포머예요. 그게 거기 핵심이 그게 여기까지 왔어요. 트랜스포머. 근데 트랜스포머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저게 헛소리라는 거 다 알아요. 잘 모르는 사람, 엔지니어 같아. 그냥 엔지니어. 그 사람은. 그 진짜 깊이 있게 모르고 그냥 트랜스포머를 쓰니까 그렇게 정확하다.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알려진 사실이고 요거는 그러니까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은 게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트랜스포머까지 하면요. 그 딥러닝 지금 최고 기술까지 이해된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온 거 없어요. 아직은 더 새로운 기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은 질문하시고 또 코멘트 해도 돼요.